명품 가방 하나로 시작된 일인데 처음엔 단순한 선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이 있었어요. 30년 넘게 알고 지낸 동생의 충격적인 행동과 며느리의 놀라운 세심함까지 정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겉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준 사연이에요. 과연 그 명품 가방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며느리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복잡 미묘한 이야기예요. 명품 가방 하나로 시작된 일인데 처음엔 단순한 오해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몰랐던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었어요. 저는 올해 60을 넘긴 평범한 주부입니다. 아들 하나 키워서 시집 보내고 며느리와도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며느리는 정말 착한 아이거든요. 시집 온 지 벌써 5년이 됐는데 한 번도 저한테 큰 소리 낸 적이 없고 항상 조근조근 예의 바르게 대해줘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시작은 제 동생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동생은 실제 친동생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동네 동생이에요. 저보다 한 10살 정도 어린데 벌써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거든요. 이 동생이 정말 특이한 성격이에요. 겉으로는 되게 밝고 활발한데 가끔 말이나 행동이 좀 이상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이 동생 가족이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이 많이 생겼고 아이들 학비도 제대로 못 낼 정도였거든요. 그때 저희 부부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줬어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이들 학비 정도는 될 만큼이었죠. 그 후로 이 동생이 저한테 정말 고마워해요. 만날 때마다 언니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라고 말하곤 하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 동생 남편이 사업을 다시 시작해서 꽤 잘 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많이 나아졌고 여행도 자주 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정말 다행이다 싶었죠. 바로 지난달 일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에 이 동생이 갑자기 저희 집에 왔어요. 평소보다 좀 더 들뜬 표정이었는데 손에는 예쁜 쇼핑백을 하나 들고 있더라고요. 언니, 안녕하세요. 동생이 현관에서부터 크게 인사를 하면서 들어왔어요.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는 게 뭔가 좋은 일이 있었나 싶었죠. 어머, 왜 이렇게 갑자기 연락도 없이. 언니, 저 프랑스 여행 다녀왔어요. 파리에서 정말 좋은 시간 보내고 왔어요. 아, 그래서 며칠 연락이 없었구나 싶었어요. 동생이 거실에 앉더니 가져온 쇼핑백을 제 앞에 내밀었어요. 언니, 이거 드리려고요. 어머, 뭔데? 쇼핑백을 열어보니까 정말 예쁜 가방이 들어있었어요. 가죽 재질이 부드럽고 윤기가 좋았고 디자인도 세련됐어요. 브랜드 로고를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꽤 유명한 명품 브랜드더라고요. 어머나, 이게 뭐야? 왜 이런 비싼 걸? 저는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명품 가방이라는 건 금방 알 수 있었거든요. 가격이 얼마나 나갈지 상상도 안 됐어요. 언니, 예전에 저희 가족 일로 정말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때 너무 고마웠어요. 그 마음을 늘 갚고 싶었는데 이번에 파리 가서 이 가방 보니까 언니 생각이 바로 나더라고요. 동생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니야, 이건 너무 비싸. 나 못 받아. 저는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그때 도와준 것도 별거 아니었는데 이렇게 비싼 선물을 받을 수는 없었거든요. 언니, 이거 정말 비싼 거예요. 파리에서 직접 샀으니까 정품이고요. 언니가 들고 다니시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동생이 계속 권했어요. 가방을 제 어깨에 메어보기까지 하면서요. 정말 안 돼. 이건 너무 과해. 언니, 제발 받으세요. 저 정말 언니한테 고마운 마음이 커요. 이 정도로도 부족해요. 동생이 거의 간곡하게 부탁하는 수준이었어요. 눈까지 촉촉해지면서 말이에요. 언니가 안 받으시면 저 정말 속상해요. 파리에서 언니 생각하면서 정말 신중하게 골랐는데 결국 저는 못 이긴 척하면서 가방을 받았어요. 사실 마음 한구석으로는 기분이 좋기도 했거든요. 제 나이에 이런 명품 가방을 가져볼 기회가 흔하지 않잖아요. 정말 고마워. 그런데 이거 얼마나 비싼 거야? 언니, 가격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예쁘게 써주세요. 동생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차 한잔하면서 파리 여행 얘기를 신나게 해주고 갔어요. 동생이 간 후에 저는 가방을 다시 자세히 봤어요. 정말 예쁘더라고요. 가죽도 부드럽고 금속 장식도 반짝반짝 빛나고요. 브랜드 로고도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확실히 비싸 보이는 물건이었죠.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현관에서 신발을 갈아 신다가 거실에 놓인 가방을 봤나 봐요. 어머니, 저 가방 어떻게 된 거예요? 며느리가 가방을 가리키며 물어봤어요. 목소리에 약간 놀라는 기색이 있었어요. 아, 그거 아는 동생이 프랑스 여행 갔다 와서 사다 준 거야.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이런 명품을 선물 받는다는 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프랑스에서요? 며느리가 가방 가까이 가서 자세히 봤어요.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브랜드 로고도 유심히 보고요. 응, 파리에서 직접 샀다더라. 비싼 거라고 하던데. 제가 말하니까 며느리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심각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당황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머니, 이 가방 누구한테 받으신 거라고 하셨죠? 며느리가 다시 물어봤어요. 목소리가 조금 굳어진 것 같았어요. 저번에 말했던 그 동생이야. 우리가 어려웠을 때 도와줬던 거 고맙다고 사다 준 거야. 그때 며느리의 얼굴이 확실히 굳어졌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가 밝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 가방 정말 제 스타일인데요. 혹시 제가 써도 될까요? 갑자기 웬 말인가 싶었어요. 방금 전까지 심각한 표정이었는데 갑자기 가방을 달라고 하다니요. 왜 갑자기? 어머니는 제가 더 좋은 걸로 사드릴게요. 정말 제 취향이에요. 며느리가 계속 가방을 만지면서 말했어요. 표정은 밝게 웃고 있는데 왠지 억지로 웃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이거 나 주려고 사다 준 건데. 어머니 제발요. 저 정말 이런 스타일 가방 갖고 싶었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 가방을? 그냥 너무 예뻐서요. 어머니, 내일 백화점 가서 더 좋은 걸로 골라드릴게요. 며느리가 계속 가방을 갖고 싶다고 했어요. 아들도 옆에서 엄마, 며느리가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데 주지 그래라고 했고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동생이 저를 생각해서 프랑스에서 직접 사다 준 선물인데 왜 며느리가 가져가려 하는지요. 하지만 며느리가 계속 간곡하게 부탁하고 아들까지 그러니까 결국 가방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정말 더 좋은 걸로 사주는 거야? 네, 어머니. 내일 당장 백화점 가요. 며느리가 가방을 받아들면서 안도하는 것 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표정이 왜인지 모르게 기뻐하는 것보다는 걱정이 해결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잘 안 왔어요. 며느리의 행동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왜 갑자기 가방을 갖고 싶어 했을까? 처음 가방을 봤을 때의 그 표정은 또 뭐였을까? 분명히 뭔가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며느리가 약속대로 저를 백화점으로 데려갔어요. 명품관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어제부터 궁금했던 걸 물어봤어요. 그 가방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 갑자기 왜 그렇게 갖고 싶어 했어? 며느리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것 같았죠. 사실 어제 그 가방. 며느리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드디어 말했어요. 가짜였어요. 뭐라고?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걸음을 멈췄어요. 백화점 복도 한가운데서 말이에요. 주변에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는데 저는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가짜라고? 무슨 소리야? 어머니, 조용히 해주세요. 사람들이 봐요. 며느리가 제 팔을 잡고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한숨을 깊게 쉬더니 다시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 어제 그 가방 보자마자 알았어요. 한눈에 봐도 이미테이션이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 프랑스에서 직접 샀다고 했는데 저는 계속 믿고 싶지 않았어요. 동생이 그렇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면서 준 선물인데 설마 가짜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저도 확신이 없어서 어젯밤에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그 브랜드 정품 사진이랑 비교해보니까 확실히 달라요. 며느리가 핸드폰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정품 가방 사진이랑 비교 설명이 나와 있는 사이트였어요. 봐요, 이 부분. 로고 각인이 다르고 지퍼 모양도 다르고 가죽 질감도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안쪽 태그도 정품이랑 위치가 틀려요. 며느리가 하나하나 설명해주는데 정말 차이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부분들이 많았지만 며느리가 알려주니까 확실히 다른 게 보였어요. 그럼 정말 가짜란 말이야? 네, 어머니. 혹시 몰라서 제가 어젯밤에 그 가방 가지고 명품 인증하는 앱으로도 확인해봤어요. 역시나 정품이 아니라고 나왔어요.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동안 동생이 저를 위해서 프랑스까지 가서 비싼 명품을 사다 줬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가짜였다니요. 어머니, 그래서 제가 어제 그렇게 가방을 가져간 거예요. 어머니가 그 가방 들고 다니시면 안 되거든요. 왜?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특히 명품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 한눈에 봐도 가짜인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뒤에서 분명히 쏙닥거릴 거예요. 며느리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요즘 명품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진짜 가짜 구별하는 것도 쉽고요. 어머니가 영문도 모른 채 뒷담화 대상이 되는 건 상상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 저 아주머니 가짜 들고 다니네 이런 소리 들으시면 어떡해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뭔가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그동안 동생을 고마워했던 제 마음이 바보 같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야, 그냥 좀 당황스러워서.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런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모르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며느리가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제야 저는 며느리가 왜 어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저를 위해서였구나 싶었죠. 그럼 우리 이제 진짜 좋은 거 하나 골라보자. 며느리가 제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명품관으로 들어가니까 정말 예쁜 가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어떠세요? 이 브랜드는 정말 유명하고 품질도 좋아요. 며느리가 하나를 골라서 보여줬어요. 정말 예뻤어요. 그런데 가격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머나, 이게 얼마야? 너무 비싸잖아.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사드리는 거니까요. 아니야, 이런 비싼 걸 어떡해. 어머니, 어제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안 좋으셨을 텐데 이 정도는 해야죠. 며느리가 정말 진심으로 사주겠다고 했어요. 결국 저는 며느리가 골라준 가방을 하나 샀어요. 정말 예쁘고 고급스러운 가방이었죠. 백화점에서 나와서 커피숍에 앉았어요. 며느리가 커피를 사오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마음 정리되셨어요? 응. 그런데 아직도 좀 이상해. 왜 그랬을까?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동생이 왜 가짜를 사다 줬을까요?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일부러였을까요? 어머니, 혹시 그분이
가짜인 줄 모르고 사신 건 아닐까요? 파리에서도 가짜 파는 곳이 많다고 들었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럼 그분도 모르고 사신 거겠지? 아마도요. 관광지에서는 그런 일이 자주 있대요. 모르는 관광객들한테 가짜를 진짜라고 속여서 파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동생이 일부러 저를 속인 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며느리가 갑자기 한숨을 쉬더라고요. 왜? 무슨 일 있어? 어머니 사실 어제부터 계속 신경 쓰였어요. 뭐가? 그분 말이에요. 혹시 처음부터 알고 계신 건 아닐까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이야? 어머니 생각해보세요. 요즘 누가 명품을 가짜인지 모르고 사나요? 특히 그렇게 해외여행 자주 다니시는 분이 모를까요? 며느리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했어요. 동생이 명품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평소에도 브랜드 얘기 같은 것도 자주 하고요. 그럼 설마, 어머니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만약에 그분이 알면서도 가짜를 주신 거라면 며느리가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도 그 뒷말이 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럼 정말 기분 나쁘겠네. 어머니가 예전에 도와주신 거에 대한 보답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가짜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진짜인 척하면서 말이에요. 며느리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만약에 정말 동생이 알고서도 가짜를 줬다면 그건 정말 기분 나쁜 일이죠. 그런데 확실하지 않잖아. 혹시 정말 모르고 사신 걸 수도 있고 저는 아직도 동생을 믿고 싶었어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인데 설마 저를 그렇게 속일까 싶어서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도 확실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가 잠깐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그분한테 너무 많이 도움 주지 마세요. 왜? 만약에 정말 알면서도 가짜를 주신 거라면 어머니의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착하신 걸 알고 계시니까 뭔가 주면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정말 그랬다면 동생이 저를 우습게 본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가짜인데 예뻐서 샀다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비싼 명품인 척하면서 생색을 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며느리의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았어요. 정말 가짜인 줄 알면서도 준 거라면 그건 저를 완전히 바보로 본 거죠.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응, 그럴 수도 있겠네. 저는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동생의 평소 행동들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가끔 이상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며느리가 새로 산 가방을 정리해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번 일로 배운 점이 있어요. 사람이 진심으로 고마워한다면 그냥 말로만 고마워해도 충분해요. 굳이 비싼 선물로 보답할 필요는 없거든요. 오히려 그런 게 더 진짜 마음 같아요. 며느리의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았어요. 동생이 진짜 고마워한다면 굳이 가짜 명품까지 줄 필요가 없었을 텐데요. 그날 밤에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동생에 대해서 좋게만 생각했는데 혹시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건 아닐까 싶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정말 우연하게 그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마침 잘 됐다 싶어서 저는 물어보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언니. 동생의 목소리가 평소처럼 밝았어요. 응, 안녕. 잘 지내? 네, 언니도 잘 지내시죠? 그 가방 잘 쓰고 계세요? 동생이 가방 얘기를 먼저 꺼냈어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가방 말인데, 네, 왜요? 혹시 마음에 안 드셨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혹시 그 가방 어디서 샀어? 파리에서 샀다고 했잖아요. 왜요? 동생의 목소리에 약간 당황하는 기색이 있었어요. 아, 그냥 궁금해서. 혹시 정품 맞지?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동생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아하, 언니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혹시 가짜는 아니지? 언니 설마 가짜라고 생각하세요? 동생이 계속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왠지 어색했어요. 그게 아니라 요즘 가짜가 워낙 많다고 하잖아. 아, 언니 걱정 마세요. 정품이에요. 제가 정품 파는 곳에서 샀으니까요. 동생이 확신 있게 말했어요. 그런데 뭔가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약간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다행이네. 그런데 얼마나 비쌌어? 언니 그런 건 왜 물어보세요? 가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동생이 가격 얘기는 피하려고 했어요. 이상했죠. 그냥 궁금해서. 너무 비싼 걸 받은 것 같아서. 언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언니한테는 아무리 비싼 것도 아깝지 않아요. 동생이 이렇게 말했는데 왠지 진심이 아닌 것 같았어요.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확신이 섰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는 걸요. 정말 정품이라면 그렇게 어색하게 굴 이유가 없잖아요. 그때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물어봤어요. 어머니 누구랑 통화하셨어요? 그 동생이야. 가방 얘기 물어봤는데 어떻게 대답하시던가요? 정품이라고 하는데 뭔가 이상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도 느끼셨군요. 정말 정품이라면 그렇게 어색할 이유가 없죠. 그날부터 저는 동생에 대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마도 정말 알면서도 가짜를 준 것 같았거든요. 그것도 진짜인 척하면서 말이에요. 그 이후로 며칠 동안 저는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30년 넘게 알고 지낸 동생이 저를 그렇게 속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점점 더 확신이 들었어요. 며느리는 그 일 이후로 더욱 저를 세심하게 챙겨줬어요. 평소에도 잘해줬지만
이번 일로 제가 속상해할까봐 더 신경을 써주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오늘 새로 산 가방 메고 나가보세요. 정말 잘 어울려요. 며느리가 제가 새로 산 가방을 챙겨주면서 말했어요. 그래? 그런데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미안해서 어떡하지?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기꺼이 사드린 거예요. 며느리의 말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정말 저를 위해서 해준 일이라는 게요. 그런데 말이야. 네가 그때 왜 그렇게 가방을 가져간다고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네, 네가 내가 가짜 들고 다니면서 창피당할까봐 그랬구나. 저는 이제야 며느리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갑자기 왜 가방을 달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알고 보니 저를 보호하려고 한 일이었던 거죠. 어머니, 저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힘들었어요. 그냥 가짜라고 바로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네가 참 어려웠겠다. 고마워. 며느리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사실 저는 어머니가 그분한테 너무 잘해주시는 게 항상 걱정이었어요. 왜? 어머니는 너무 착하세요. 누군가 도움을 청하면 절대 거절을 못 하시잖아요. 그런 어머니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걱정했어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저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 걱정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이번 일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알면서도 가짜를 주신 거라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머니, 혹시 그분이 다른 때도 그런 적 있었나요? 뭔가 이상한 선물이나. 며느리가 물어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아, 맞다. 작년에도 그랬어. 뭐가요? 화장품을 사다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거였어. 그때는 실수인 줄 알았는데.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그것도 이상해요. 화장품 유통기한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게. 이제 생각해보니까 의심스러워. 또 다른 건 없나요? 며느리가 계속 물어봤어요. 생각해보니까 동생의 선물들이 항상 뭔가 이상했어요. 홍삼도 그랬어. 비싸다고 하면서 사다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중국산이었어. 한국산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보니까 패턴이 있네요. 항상 비싼 척하면서 주는데 알고 보면 가짜거나 질이 안 좋은 거나. 며느리의 말이 맞았어요. 동생의 선물들을 다시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랬어요. 그럼 나를 완전히 바보로 본 거네.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동생이 저를 그렇게 우습게 봤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 화내실 만해요. 저라도 화가 날 것 같아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저는 정말 배신감이 들었어요. 그동안 동생을 진짜 가족처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저를 이용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착한 사람을 찾아서 이용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며느리가 위로해줬어요. 그분은 어머니가 착하시고 남들을 잘 의심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거고요. 정말 기분 나빠.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마워했는데.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동생이 무엇인가 줄 때마다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했거든요. 어머니,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계속 모르고 계셨으면 더 속았을 텐데요. 며느리가 다행이라고 하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이번에 며느리가 알려주지 않았으면 계속 속고 살았을 테니까요. 네가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계속 모르고 살았을 거야. 어머니, 저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어머니가 속상해하시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이런 며느리를 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머니,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뭘, 그분 말이에요. 계속 연락하실 건가요?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를 그냥 끊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냥 거리를 두고 지내야겠어. 완전히 끊기는 어렵겠지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너무 착하시니까 또 이용당할 수 있어요. 며느리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제가 너무 착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 후로 며칠이 지났는데 동생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뭔가 다른 부탁이 있는 것 같았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동생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밝았어요. 뭔가 부탁할 일이 있을 때 그러거든요. 응, 안녕. 저는 예전처럼 반갑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언니, 혹시 시간 되시면 이번 주말에 만날 수 있을까요? 왜?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차나 한잔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드릴 게 좀 있어요. 또 뭔가 주겠다고 하는군요. 이제는 그런 말이 전혀 반갑지 않았어요. 무슨 일인데? 그냥 만나서 얘기해요. 동생이 계속 만나자고 했어요. 저는 정말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거절하기도 어려웠어요. 글쎄, 요즘 좀 바빠서. 언니,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세요. 기다릴게요. 동생이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며느리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말했어요. 어머니, 또 뭔가 주시겠다고 하시나요? 응, 그런 것 같아. 어머니, 이번에는 안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만나면 또 뭔가 받게 될 텐데 이제는 믿을 수가 없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그분한테 적당히 바쁘다고 하세요. 굳이 만날 필요 없어요. 그럴게. 저는 동생과 거리를
고개를 두기로 마음먹었어요. 더 이상 속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에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아들한테 이번 일을 얘기했나 봐요. 엄마, 며느리한테 들었어요. 그 이모가 그런 일을 했다고요? 아들도 놀라는 것 같았어요. 응, 그런 것 같아. 엄마가 그 이모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들도 화가 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앞으로는 그 이모 만나지 마세요. 며느리 말이 맞아요. 알았어. 아들까지 그러니까 제 결심이 더 확고해졌어요. 그런데 엄마, 며느리가 정말 잘했네요. 며느리가 아니었으면 계속 모르고 계셨을 텐데. 그러게 정말 고마워. 저는 며느리를 다시 한번 봤어요. 정말 고마운 며느리였어요. 며느리야,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어머니, 저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가족이잖아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정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동생이 또 전화를 했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좀 다르더라고요. 언니, 왜 연락을 안 주세요? 아, 그냥 바빠서. 언니, 혹시 저한테 화나신 일 있어요? 동생이 갑자기 이렇게 물어봤어요.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아니야, 왜? 그냥 요즘 언니가 좀 차갑게 느껴져서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직접적으로 따지고 싶기도 했지만 그러기에는 증거도 확실하지 않고.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아, 그러세요? 그럼 제가 좋은 약 하나 알고 있는데 사다 드릴까? 또 뭔가 사다 주겠다고 하네요. 이제는 그런 말이 정말 듣기 싫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언니, 제가 정말 좋은 거 알고 있어요. 비싸긴 하지만 효과가 좋다고 해서. 동생이 계속 뭔가 사다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짜증이 났어요. 정말 괜찮다고 했잖아. 제가 좀 짜증내는 투로 말했더니 동생이 조용해졌어요. 아, 네, 알겠어요. 그럼 언니 몸조리 잘하세요. 동생이 어색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며느리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말했어요. 어머니, 잘하셨어요. 이제부터는 그런 식으로 하세요. 그래야겠어. 이제는 정말 지겹다. 그 후로 동생이 몇 번 더 연락을 했지만 저는 적당히 넘어갔어요. 더 이상 속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동생이 저한테 직접 가짜 가방에 대해서 말한 일이었는데 그 결정적인 일이라는 게 정말 황당한 일이었어요. 제가 동생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도 동생이 전화를 했는데 평소와는 좀 다른 분위기였어요. 목소리가 좀 급해 보였거든요. 언니,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시간 되세요? 응, 왜? 그냥 언니한테 할 말이 있어서요. 뭔가 심각한 톤이었어요. 저는 혹시 제가 화났다는 걸 눈치챈 건가 싶었어요.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좀 그렇고 잠깐만 나와주실 수 있어요? 집 앞 카페에서 만나요. 동생이 갑자기 만나자고 했어요. 저는 정말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목소리가 심각해서 뭔가 중요한 일인가 싶었어요. 글쎄, 언니,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30분만 시간 내주세요. 결국 저는 집 앞 카페로 나갔어요. 동생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얼굴을 보니까 평소보다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언니, 와주셔서 고마워요. 동생이 일어나서 인사했는데 표정이 정말 어둡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뭔가 심각한 일 있어? 저는 앉으면서 물어봤어요. 언니, 사실 제가 언니한테 할 말이 있어요. 동생이 커피를 마시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뭔데? 저번에 드린 가방 말이에요. 갑자기 가방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설마 동생이 먼저 그 얘기를 꺼낼 줄은 몰랐거든요. 가방이 어떻게? 언니, 혹시 그 가방이 이상하다는 거 아셨어요? 동생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뭐가 이상한데? 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가방 가짜예요. 동생이 직접 말했어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설마 스스로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뭐라고? 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동생이 갑자기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왜 가짜를 줬어?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고 싶었거든요. 동생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언니, 사실 제가 파리에서 산 건 맞아요. 그런데 정품을 살 돈이 없었어요. 그럼 관광지에서 파는 짝퉁을 샀어요. 처음에는 언니한테 솔직히 말하려고 했어요. 그냥 예뻐서 샀다고. 동생이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언니가 저희한테 해주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고작 짝퉁 가방 하나라니. 저는 동생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진짜인 척하면서 드린 거예요. 언니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계속 모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동생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좀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랬다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저를 속이려고 한 건지. 그런데 왜 갑자기 말해? 언니, 사실 며느리분이 아시는 것 같아요. 며느리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지? 무슨 말이야? 저번에 언니 댁에 갔을 때 며느리분이 그 가방을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로 언니가 저한테 좀 차갑게 대하시잖아요. 동생이 모든 걸 눈치채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며느리분이 가짜라는 걸 알아차리고 언니한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가 저한테 화가 나신 거죠?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동생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동생이 계속 사과했어요. 그동안 언니가 저희한테 해주신 거에 비하면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너무 보잘것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좀 과장을 했어요. 과장?
네, 가짜인데 진짜인 척하고 비싸다고 하고 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동생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정말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그럼 다른 선물들도? 저는 물어봤어요. 화장품이나 홍삼 얘기 말이에요. 동생이 더 고개를 숙였어요. 네, 죄송해요. 그것들도 다 싼 거였어요. 하지만 언니한테는 비싸다고 했죠. 역시 그랬구나 싶었어요. 왜 그랬어? 솔직하게 말하면 안 됐어? 언니, 저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동안 언니한테 받기만 했는데 제대로 된 걸 드리지 못하니까 창피했어요. 동생의 말에 일리가 있기는 했어요. 그래도 거짓말은 안 좋죠. 그래도 거짓말은 안 되지. 언니, 정말 죄송해요. 그때는 그냥 언니가 기뻐하시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동생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에서 후회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언니,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말 죄송해요. 글쎄, 저는 정말 모르겠었어요. 화가 나긴 했지만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를 완전히 끊기는 어려웠거든요. 언니,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솔직하게 살게요. 동생이 계속 약속했어요. 그리고 언니, 그 가방값은 제가 갚을게요. 진짜 명품으로 사드릴게요. 아니야, 그건 됐어. 저는 거절했어요. 이미 며느리가 좋은 걸로 사줬거든요. 그럼 다른 걸로라도 됐다고 했잖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동생의 선물은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언니,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그냥 앞으로는 솔직하게 지내자. 선물 같은 거 주고받지 말고.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네, 알겠어요. 그게 좋겠네요. 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마치고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동생이 나쁜 마음으로 한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정말 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고요. 하지만 거짓말은 거짓말이었죠. 집에 와서 며느리한테 얘기했어요. 며느리야, 그 동생을 만나고 왔어. 어머니, 뭐라고 하시던가요? 직접 인정하더라. 가짜라고. 며느리가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진짜요?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응, 미안하다고 하더라. 저는 동생과의 대화를 며느리한테 다 얘기해줬어요. 어머니, 그분이 진심으로 사과하시는 것 같네요. 응, 그런 것 같아. 나쁜 마음으로 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방법이 잘못됐죠. 거짓말은 안 되는 거잖아요. 며느리의 말이 맞았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적당히 지내려고. 완전히 끊기는 어렵지만 예전처럼 가깝게 지내지는 않을 거야.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며느리가 동의해줬어요. 며느리야, 그런데 정말 고마워. 네, 네가 아니었으면 계속 모르고 살았을 거야. 가짜 들고 다니면서 창피당하고. 어머니, 저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며느리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왜 미안하세요? 처음에 네가 가방 달라고 했을 때 이해를 못했잖아. 지금 생각하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그랬던 건데 저는 정말 미안했어요. 며느리의 마음을 몰라줬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거든요. 어머니, 괜찮아요. 저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넌 정말 착한 아이야. 이런 며느리를 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며느리가 부끄러워하면서 웃었어요. 그 후로 며칠이 지났는데 동생이 또 전화를 했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많이 밝아져 있었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응, 안녕. 언니, 그때 얘기 후에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동안 너무 죄송했거든요. 동생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 언니, 앞으로 정말 솔직하게 지낼게요. 약속드려요. 그래야지. 그리고 언니, 선물 같은 거 하지 마요. 저도 안 할게요. 그냥 가끔 안부 묻는 정도로만 지내요. 동생이 먼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좋겠어. 네, 언니. 그럼 가끔 안부 인사만 드릴게요. 그렇게 동생과의 일은 정리가 됐어요. 그날 저녁에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이번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엄마, 이번 일로 많이 배우셨죠? 아들이 말했어요. 응, 정말 많이 배웠어. 뭘 배우셨어요? 며느리가 물어봤어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 그리고 저는 잠깐 생각해봤어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도 알게 됐어. 며느리와 아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보다 우리 며느리가 나를 더 생각해주더라. 며느리가 부끄러워했어요. 어머니, 정말이야. 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저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며느리의 말에 정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배운 게 있어. 뭐예요?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진심이 중요한 거야.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동생의 가짜 명품보다 며느리의 진심이 훨씬 값진 거였어요. 엄마,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그럴게. 이제는 눈을 좀 뜨고 살아야겠어. 우리 가족은 그날 저녁 정말 따뜻한 시간을 보냈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저는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나 말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섞인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라는 것. 동생과는 이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고 있어요. 완전히 연락을 끊지는 않았지만 예전처럼 가깝지는 않아요. 그게 서로에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며느리에 대해서는 정말 고마운 마음뿐이에요. 이런 며느리를 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은 며느리가 사준 진짜 명품이에요. 비싸긴 했지만 며느리의 진심이 담긴 선물이라서 더욱 소중해요. 가끔 그 가방을 볼 때마다 이번 일이 생각나요. 그리고 다시 한번 며느리에게 고마운 마음
마음을 갖게 되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겉모습에 속지 마시고 사람의 진짜 마음을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살펴보세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처럼 말이에요. 이번 일을 통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나 달콤한 말이 아니라 진짜 마음과 행동을 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혈연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고 보호해주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죠. 30년 넘게 알고 지낸 동생보다 5년밖에 안 된 며느리가 저를 더 생각해준다는 사실이 처음엔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며느리가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속고 살았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정말 여러분을 위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저는 이제 며느리가 사준 진짜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녀요. 비싸긴 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방이 되었어요. 가방을 볼 때마다 며느리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도 겉으로 번쩍이는 것보다 진심이 담긴 작은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시길 바라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한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